자, 저희는 현대오토에버 현 시점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현재 호가 부근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현대오토에버로 확보한 자금은 좀 더 차분하게 한번 잘 써봅시다. 복귀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자, 오늘은 11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매매를 복귀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 매도가 역대급으로 없던 한 달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한 달간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잘했던 거는 계속 이용을 해야 하고 아쉬운 건 좀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항상 해왔던 겁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11월 한 달의 증시가 아침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으면은 피 볼 일이 좀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현금을 아끼고 쟁여두고 한 게 좀 뿌듯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좀 아쉬웠을 수도 있는 한 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매매가 많이 되지도 않았고 저도 좀 아쉬운 게 일단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11월 달 총 4번의 매도를 하면서 역대 가장 적은 매도를 했습니다. 지수도 11월 첫 종가 대비해서는 꽤나 밀리는 모습임에 매매가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분명하게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매는 많이 안 했었지만 보유 종목의 수익률을 키워갈 건 키워가고 아직 물론 부진한 종목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매 장세 속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 대한 슈팅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판단은 여전히 동일하게 있어요.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1월 중순 들어서부터 코스피는 좀 음봉만을 보이고 있는데 반등하는 것 같다고 계속 오전에 막 따라 들어갔으면은 지금 저는 꽤나 골치가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 매매를 좀 잘 참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이 종목 좋아, 이 종목 좋아 이게 아니라 증시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아쉬운 거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리가캠바이오도 성공적으로 매매를 했고 ST팜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매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이오의 수급이 약할 거야 하고 그걸 간과했다기보다는 증시와 무관하게 제약바이오 개별 이슈가 생각보다 강하게 부각되는 것들이 없지 않았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함께 보았던 종목들 중에서도 바이오는 놓친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엔 제가 좀 과감해지려고요. 더 어차피 투자 환경은 11월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많이 드리고 있고 오늘과 같이 지금 순환매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런 순환매 장세가 저는 더 이제 지속이 되고 확실해질 거라고 봅니다. 테마에 대한 반등과 수급이 확실해지는 순환매 장세. 그래서 이번 복귀를 통해서 저도 이제 제가 느낀 부분은 고칠 부분은 확실하게 고치고 12월 달에는 더 잘 해봅시다. 그리고 중장기 매집은 사전에 공지한 대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11월 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과 동시에 리누공업 슈팅. 본격적으로 11월 28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순서대로라면 전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전일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개장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으면 유럽 증시는 어땠나 하고 보기는 보거든요. 근데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이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개별적인 기업이나 섹터의 호재가 조금 부각되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켜주고 약간의 상승 마감을 했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큰 움직임이 있다기보다는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체크포인트로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하는 건 뭐가 있냐. 미국 증시가 휴장하기 전 가장 부각되던 모멘텀은 AI 버블론이 타게 되는 그림과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거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급이 좀 이어질 것인지, 가뜩이나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강한 그쪽 테마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테마의 수급이 다시 들어와 줄 것인지. 두 번째,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거래가 좀 한산한 와중에 개별적인 종목이나 개별 테마가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테마가 좀 강하게 부각이 될 것인지 여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어제 금리를 동결하고 추가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안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살짝
시작은 풍겨졌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눌리기도 눌렸거든요. 그렇기에 과연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볼 때 과연 이게 일시적인 영향일지, 혹은 좀 구조적으로 계속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국내 증시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지금 네이버가 합병 승인이 나면서 어제 주가가 5.79% 하락 마감했거든요. 아니, 호재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두나무의 합병을 꽤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바라보던 시선들도 꽤나 많이 있었다 보니까 발표가 되고 나서 재료 소멸, 그리고 그에 대한 매도 물량이 일부 출회되었다라고 1차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지금 알아둬야 할 내용은 뭐가 있냐면요, 실제 두 회사가 이제 무조건 합병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정들만 예정되어 있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내년 5월 달에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정부 당국의 인허가 심사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기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들은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은 26년 중반쯤은 되어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에 합병 발표권은 일단 단기 이벤트로 받아들인 시선에 대한 매도 물량이 잠깐 나온 거지, 사실상 단기 이벤트에 대한 매수 심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붙을 거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변동성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하는 건 뭐냐, 최종 합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네이버의 본래 가치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나무와 융합이 된다고 하고 이제 재무제표가 개선될 수 있는, 실제로 실적에 대한 캐파가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직접 계산을 좀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함께 우리가 부각을 하겠지만, 재무제표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숫자로 돌이켜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도 2조 원 가량, 그리고 영업 이익률이 원래 20%가 되지 못했었는데 이제 25.8%, 약 26% 가량으로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조금 기업의 레벨이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다. 더불어서 이제 현금 전환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것 같은, 지금도 좋긴 한데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것 같으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관점은 더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보유하고 있는 ST팜, 근 3거래일간, 오늘까지 3거래일간 양봉을 보이면서 수익폭이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매수가 기준 16%의 수익률을 돌파하고 있는데, 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원래 주목하고 있던 추세가 이러한 추세였었고, 그러한 와중에 지금 상단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단에 대한 의미가 더 큰 이유라고 하면은 기존 고점을 찍고 수렴형을 만들었던 패턴의 가운데 중간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의미가 꽤나 크다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고점을 찍을 때마다, 그리고 저번에 임상 2회 이상 중간 결과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어요? 점점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는 커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를 돌파해주는 흐름, 외국인의 매수세도 최근 들어서 이틀 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슈팅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T팜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게, 일단 임상 2회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데이터와 함께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있을 것이고, 생물보안법이 있을 것이고, 두 가지가 대표적일 텐데, 2회 이상에 대해서는 뭐 순차적으로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면 될 문제일 거고요. 지금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상원 하원 모두 통과를 하고 트럼프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내 통과 가능성을 좀 일단 따져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지금 중국 바이오를 추가적으로 견제하는 내용들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그림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대감이 먼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과, 발표가 되어도 그때부터는 이제 제로 소멸을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ST팜이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관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ST팜 진입한 지 좀 되긴 됐죠. 몇 개월 됐는데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커지고 있고 HIV 치료제에 대한 내용과 생물보안법의 내용은 점점 더 이제 다가오고 있다. 점점 더 부각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외국인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산다. 딱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 수익률 나오고 있는데 관점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11월 28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현대오토웨버의 수급이 몰리면서 증시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항상 주목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고 박스를 돌파해 줄 때부터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지금 저희 수익권 전환되면서 상단 돌파해 주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볼게요. 로봇 쪽에 수급이 들어왔던 게 현대오토웨버도 같이 좀 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거래대금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한 500억, 600억 정도만 들어와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거고 1000억 이상 들어와주면 땡큐고. 자, 저희는 현대오토웨버 현 시점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현대오토웨버 현재 호가 부근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웨버 매수 관점, 매도 관점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진입했던 날이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했던 지난주 목요일이었고요. 한 일주일 정도 보유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사전에 좀 전략을 짰던 대로 딱 상단까지의 흐름을 보면서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사실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AI 버블론이 꽤나 그 당시 증시에는 부각이 많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눌리는 종목들 중에서 지켜볼 종목은 있겠다는 판단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은 사실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현대오토웨버라는 종목을 볼 때 일단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반응할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뭐가 있었죠? 엔비디아와 현대차의 최근 협약 체결을 통해 가지고 함께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 3분기 어마무시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테마 내에서도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단순하게 자율주행 SDV 그런 관련주가 아니라 관점을 이어본다고 했을 때 시스템 통합이나거나 로봇에 대해서도 그리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도 밸류체인으로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한 차례 돌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관점으로 진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갈 때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다. 상단 돌파를 해줄 때 수급이 들어와 줄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는 대응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박스권 내에서는 크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게 없었죠. 그냥 음봉이었는데 양봉 하나만 보이면 된다. 양봉 하나 보이는 것만 보이면 추세 전환은 금방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날 양봉 보이고 이날 양봉 보이면서 전환이 확실하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던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도 딱 정석적인 구간인 것 같아요. 그 전 고점 자리에서의 최근 상승 파동에서 허리 부근에 맞물리는 자리에서의 눌림목을 주고 박스를 주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스가 길어질 수는 없다. 상단이든 하단이든 박스가 길어질 수는 없다. 근데 우리는 상승을 할 것으로 본다. 이 관점이었으니까. 그래서 매도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아리송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자리 돌파해줄 것 같은데? 시장 좋은데 왜 파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자의 수급 순환매가 도는 거를 볼 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봇에서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이런 식으로 수급이 점점 많은 테마로 분산되고 그리고 테마 내에서 종목별로도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 게 좀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주의 대장을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장주도 수급을 잃는 모습인 것 같아서 이제 지금부터는 무조건 돈 들어오면 돌파해주겠다. 이거는 유지가 되겠지만 과연 돈이 오늘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지금 로봇 테마로 부각이 되는 건데 그쪽에서 메인 재료를 가진 종목은 아닐 텐데 이런 관점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호가가 바뀌고 확실하게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하는 자리지만 그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11월 말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안전하게 오늘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하겠다. 이 관점으로 딱 저희가 맨 처음 바라봤던 그 1차 상단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현대오토웨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현대오토웨버로 확보한 자금은 좀 더 차분하게 한번 잘 써봅시다. 자, 그리고 리누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적인 박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기준을 잡는다고 할 때 하단에 대해서는 61,000원에서 2,000원 사이 부근에 지지가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걸 이탈하면은 다시 기존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 상단으로는 한 68,000원에서 7만원 사이를 보고 있어요. 딱 지금 가격이 그 박스의 중간 정도 되는 범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 오늘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위든 아래든 방향은 이제 한번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보고 우리는 매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절반 매도를 하고 지금 잔량 차분하게 수익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귀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자, 오늘은 11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매매를 복귀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 매도가 역대급으로 없던 한 달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한 달간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잘했던 거는 계속 이용을 해야 하고 아쉬운 건 좀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항상 해왔던 겁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11월 한 달의 증시는 증시가 아침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으면 피 볼 일이 좀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현금을 아끼고 쟁여두고 한 게 좀 뿌듯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좀 아쉬웠을 수도 있는 한 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매매가 많이 되지도 않았고 저도 좀 아쉬운 게 일단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11월 달 총 4번의 매도를 하면서 역대 가장 적은 매도를 했습니다. 지수도 11월 첫 종가 대비해서는 꽤나 밀리는 모습임에 매매가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분명하게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매는 많이 안 했었지만 보유 종목의 수익률을 키워갈 건 키워가고 아직 물론 부진한 종목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매 장세 속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 대한 슈팅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판단은 여전히 동일하게 있어요.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1월 중순 들어서부터 코스피는 좀 음봉만을 보이고 있는데 반등하는 것 같다고 계속 오전에 막 따라 들어갔으면은 지금 저는 꽤나 골치가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 매매를 좀 잘 참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이 종목 좋아, 이 종목 좋아 이게 아니라 증시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아쉬운 거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리가캠바이오도 성공적으로 매매를 했고 ST팜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매매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공격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바이오의 수급이 약할 거야 하고 그걸 간과했다기보다는 증시와 무관하게 제약바이오 개별 이슈가 생각보다 강하게 부각되는 것들이 없지 않았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함께 보았던 종목들 중에서도 바이오는 놓친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엔 제가 좀 과감해지려고요. 더 어차피 투자 환경은 11월보다 나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많이 드리고 있고 오늘과 같이 지금 순환매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런 순환매 장세가 저는 더 이제 지속이 되고 확실해질 거라고 봅니다. 테마에 대한 반등과 수급이 확실해지는 순환매 장세. 그래서 이번 복귀를 통해서 저도 이제 제가 느낀 부분은 고칠 부분은 확실하게 고치고 12월 달에는 더 잘 해봅시다. 그리고 중장기 매집은 사전에 공지한 대로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11월 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과 동시에 리누공업 슈팅.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들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